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우리 코스피 지수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된 가운데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를 지속한 반면 기관은 순매도로 대응하며 매매 공방이 펼쳐졌는데요. 아외인 코스닥 지수는 중소형주들의 하락세가 눈에 띈 하루였습니다. 옐런 의장이 기술주들의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발언한 영향으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글로벌 증시는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이 발표되면서 상승 마감했고 유럽 증시 역시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현대증권 류용석 투자전략팀장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틀 전 제닛 옐런 의장의 상원 청문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옐런 의장이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물론 노동시장 회복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이렇게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빠를 수 있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떤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옐런 의장의 그 발언과 관련해서는 과연 그 발언 자체가 연말이나 내년 연초 정도 좀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서 기준금리 변경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시장이 그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그 발언에 대한 수위 자체가 일단 기존에 있었던 그 스탠스보다는 조금 금리에 대한 논의 자체가 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려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옐런 의장도 전제 조건으로서 고용 개선에 대한 조건부 발언을 했기 때문에요. 현재 고용 여건, 즉 임금 상승률이라든가 완전 고용에 대한 그 장기 그 실업률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현재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년 중반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 변경과 좀 같은 그 경로를 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그 옐런의 발언 자체는 실제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빨라졌다는 측면보다는 그 시점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측면이 좀 강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그 통화 발언과 관련해서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변수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고요. 다만 같은 내용에 관련해서 일부 자산에 대해서 경계했던 그 발언 자체는 현재와 같은 통화정책 환경이 이어졌을 때 부분적인 버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인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옐런 의장의 이 같은 발언에 이달 초 1,010원대를 뚫었던 원화값이 1,030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1,030원대는 거의 2달 만인데요. 하지만 아직 원화 강세가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무리일 듯 생각이 듭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전망도 함께 해주실까요?
예, 원화는 한때 뭐 1,000원을 깰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 기대 심리들이 있었는데요. 현재 원화는 1,030원 정도이고요. 그 반등의 요인 자체는 첫째는 드라기 총재가 그 QE에 대해서 시사하면서 유로화 약세에 따라서 달러 강세가 나타난 점을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금통위에서 아무래도 8월 달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점, 그리고 강세 포지션들이 일부 정리되는 것에 따른 반발 심리, 이런 것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그 드라기 쪽의 유럽 통화 정책 변경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8월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1,030원보다는 조금 더 위 레벨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과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달러 강세 압력도 당분간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현 수준에서 달러 변동 폭이 원달러 변동 폭이 크기보다는 제한적 수준이지만 제한적 수준 변동 내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1,050원까지 레벨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원화 강세가 지속이 되면서 조선주들과 자동차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 원화 강세 수혜주들의 현상에 대해서 분석 좀 해주시죠. 예, 최근 뭐 소형주 강세의 원인 자체는 일부 다른 요인도 있지만 원화 강세도 요인이 있었는데요. 최근 이제 원화가 반등하면서 대형주 쪽으로 다시 또 매기가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서로 대체적인 관계이냐 아니면 보완적 관계이냐에 놓고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형주 같은 경우는 단기 이격 조정이 보일 시점에서 마침 또 환율 변동에 따라서 대형주 반등이 출현한 것과 맞물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즉 소형주와 대형주의 갭이 좀 축소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 변동을 감안했을 때 좀 더 대형주의 반등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소형주의 강세 현상이 완전히 마감된 건 아니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소형주 같은 경우도 이격 조정 후에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환율이 변동하는 것과 함께 좀 더 그 반등 추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2기 경제팀의 수장이 된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식을 갖고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주 하반기에 경제정책 운용 방안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책들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시장도 이 최경환 노믹스 훈풍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시장 영향과 함께 체크해야 될 부분까지 체크해 주시죠. 예, 과거의 경제팀에 비해서는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의지도 강하고요. 또 시장에서의 기대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 오히려 경제팀의 그 발표 내용들이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알려져서인지 주가의 반영 정도는 오히려 좀 소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부동산 채권 경기를 회복시키고 배당 정책에 대해서 손질하는 것이 핫 이슈인데요. 시장에서는 좀 더 과감한 규제 완화가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즉 핵심 자체는 정책의 시행보다는 이제는 시장의 구행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또 시장 예상보다 얼만큼 더 강도 있는 정책이 나오냐로 초점이 맞춰질 것 같은데요. 또 하나는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거론하는 이제 가계부채 해법 문제하고 기업이 좀 배당에 대해서 확대하는 걸 좀 반대하는 입장이 어떻게 수렴되냐가 아마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정도에서 가닥을 잡는다면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의 이슈가 시장에 좀 더 폭넓게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 시장의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시는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현재 시장에 대한 진단과 함께 관심 종목도 좀 제시를 해주실까요? 예, 우리 시장에서 대내외적인 변수를 보게 되면 이제 실적 시즌이라는 핸디캡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상승 논리를 좀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즉 오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의 흐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까지가 실적 피크임을 감안한다면 실적별 차별화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시장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시장의 기대치, 즉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충분히 낮춰져 있다는 평가와 함께 오히려 연행 시장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좀 최소화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의 일부 IT 업종하고요. 금융주의 관심도 다시 높아질 거로 보이는데요. 삼성증권하고 KB금융 그리고 건설업 쪽에서는 실적이 좀 많이 개선될 거로 보이는 현대산업 그리고 환율 변동과 관련해서는 현대차 자동차 그룹주를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류영석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성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관심주였던 DIC가 어제 고가 6,670원을 찍고 무려 24%의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정말 대단하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현재 승률은 6승 7무 1패가 되셨습니다. DIC 아직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위해서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DIC, 참, 이름은 별론데, 회사의 명은 별론데, 그래도 수익은 크게 나는 그런 종목이었네요. 일단은 시청자분들, 따라오신 분들 축하 너무 드리고, 최근 들어서 트렌드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에 어느 정도의 순환 매기세가 조금 돌고 있다는 부분이죠. DIC도 어느 정도 전일이었죠. 7월 15일 날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우리가 현대공업 같은 부분도 지금 크게 신고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꾸준히 갈 수 있는 종목군 중에서 자동차 부품주 중에 순환매가 돌면서 한 개씩 다 크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순환매성이 붙어있지 않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만큼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종목군이 큰 시세를 낼 수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체크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매수날 자체가 이날이었었는데요. 이날도 갭 상승이 뜨면서 시초가가 상당히 높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상당히 어렵겠구나. 시초가가 높게 잡혔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 폭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달성하기가 어렵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 그리고 어제는 다시 한 번 더 뽑아내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러면 이대로 시세가 꺾일 거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시세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시세 안에 놓여 있는 상태고, 자, 차트를 한번 길게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길게 보시면 하단권에서 지금 돌파하는 과정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반복되면서 지지가 많이 나왔던 곳에 다시 한 번 더 돌파가 크게 나타나는 모습은 지금 시장을 이끌 수 있는 DIC, 다시 한 번 더 소형주에서 중형주를 변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살펴보시고, 자, 일주일에 24%, 이 큰 돈이 들어갔으면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이런 종목, 바로 제 머리 안에서 나왔죠. 꾸준히 살펴보시고요. 꾸준히 관심 가지시고, 수익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5% 공략해볼 종목은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을 할까요? 고르다 보니까 대동이라는 종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대동, 오랜만에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대동 같은 경우에 주로 우리가 어떤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 신창전기라는 회사였습니다. 사명 변경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일이와 아시죠? 한일이와의 계열사로 포함되어 있는 대동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먼저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그림 한번 보시면, 자, 자동차 내부에 대한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자동차 키셋이라든지 아니면 스위치를 전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이 현대차 그룹의 생산을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에 우리가 그냥 스위치 여닫이 있죠. 윈도우. 그 부분 자체를 만질 때, 이 제품이 대동에서 만든 거구나. 그리고 옆에 기아를 만질 때, 기아 옆에, 세트 같은 경우에도 대동에서 만드는 겁니다. 대동에서 만들었구나. 항상 우리 주변에 오늘 출근길에도 바로 내 옆에 있는 기업이 바로 대동입니다. 그런 대동을 봤을 때, 현재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실적에 반해서, 어느 정도 PER 자체를 한번 매겨보시면 한 4.8배 정도 됩니다. 우리가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지만 4.8배는 너무나 아직도 배고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대동 말 그대로 지금은 스위치라든지 아니면 안에 키셋을 만들고 있는 부분, 지금 중국에서도 꾸준히 활발하게 매출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무료 공장 가동률이 90%를 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사가 잘 되니까 계속적으로 공장을 가동시키는 거겠죠. 그런 모습은 주가 자체에도 좀 더 큰 폭의 상승을 이끌 수 있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동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2013년 9월 달에 이때죠. 제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한 50% 정도를 먹고 난 다음에 나왔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도전하는 이유는 회사의 가치가 분명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날 것이다 라는 확신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큰 봉에 어느 정도의 이런 상승세가 나타났었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돌파를 꾸준히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휩쓸 구간을 거치고 이렇게 시세를 내고 있는 만큼 현재에서는 지금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2분기 실적에 의해 위로 상단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상단 밴드, 하단 밴드, 중간 밴드가 조금 보이실 건데요. 상단 밴드, 중간 밴드, 그리고 하단 밴드, 이 가격대입니다. 이렇게 한번 놓고 보시면요. 앞에 있던 여기 이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 하단 밴드를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고, 거기에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항과 지지가 반복되는 구간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가격대를 어떻게 띄었습니까? 갭으로 이렇게 강하게 뛰는 모습이었습니다. 갭으로 뛰면서 가격의 이격을 상당히 두는 모습이구나. 그러면 현재 같은 경우에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패턴은, 자, 여기 가격대에서 이 가격대까지, 오늘 이 가격대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5,600원에서 한 5,870원까지의 변동폭을 가지고 난 다음에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현재는 5,600원에서 지지를 받든가 아니면 5,870원 오늘 자리에서 지지를 받든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개 좁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은 위험을 조금 무릅쓰더라도 현재 가격대에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5,600원 가면 3% 줄 수 있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시초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5,600원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고, 이번 주 누적 수익률 너무 좋습니다. 꾸준히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DIC 뿐만이 아니라 어제 현대 BNG 스틸도 날아갔었죠. 그리고 NISTL 너무나 많은 종목군들이 많았었는데, 공개 방송을 통해서 들어오십시오. 공개 방송 9시부터 9시 반까지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시청자분들에게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더 주식을 볼 수 있는 노하우, 그리고 종목을 골라낼 줄 아는 통찰력,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시황을 좀 더 해석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근시장까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즐거운 매매, 그리고 수익 나는 매매, 꼭 수익 나는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대동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개장까지 6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샘플러스 정동욱 멘토, 동양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 정윤성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정동욱 멘토께서 오늘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분석해 주시죠. 예, 오늘장 현재 코스피 지수가 전일장에 이어서 좀 강세로 출발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0.41% 정도 상승한 2021.67포인트에서 예상가를 알리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약보합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전일장 그리고 이거래 전 같은 경우는 역시나 시장 자체를 환율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코스피, 특히나 전차 분단이 반등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는 환율이 급등세를 이제 마감하고 횡보세나 다시 한번 이제 조정 하락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은 있겠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물론 제 예상과 틀리기를 바라지만은 그럴 가능성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오늘장 장중에 코스피 하락으로 반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오늘까지 제 예상과는 반대로 코스피가 상승한다면 대형주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오늘장 상승했을 때 일부는 차익 실현해두는 그런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 시장은 0.23% 정도 상승한 556.5포인트에서 예상가를 알리고 있는데 코스닥 2거래일 연속 큰 폭의 조정을 겪었습니다. 특히나 전일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 1.5%까지 밀리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전일장 기관권에서 대량 매도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이제는 조정세로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조정세는 550선을 하단으로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센티멘트적인 면을 봤을 때 이제는 중소형주에서 이제 대형주 쪽으로 어느 정도는 매기가 조금 이전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투트랙 전략으로 중소형 개별주 그리고 대형주 모두 포트에 담아가는 그런 전략을 실시할 때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이제는 펀더멘탈 실적이 우량한 종목으로 압축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화 반등에 의해서 조선주들과 자동차주들이 요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반등이 계속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사실상 조선주보다는 자동차주가 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동차 지금 현대 기아차 PBR 1배 수준에 근접한 그런 주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PBR 1배뿐만 아니라 역시나 PER로 접근을 해봐도 6배 부분에 굉장히 저평가된 섹터가 자동차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장기 투자 관점으로는 현대 기아차 매수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전일장 2거래일 전 그리고 오늘까지 상승 출발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환율 익스포저가 조금 높은 기아차가 현대차 대비해서 단기로는 수급이 괜찮고 상승률도 조금 더 뛰어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인성 PB님께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늘 증권가 제약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중소형주들 많이 좀 밀렸었죠. 하지만 장 마감 시점에 급격하게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갔던 종목들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거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바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인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저평가주라든지 아니면 성장성이 좋은 종목들은 대부분 제자리를 돌려놓기 다 하고 어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찾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런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증권주들과 제약주들은 계속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먼저 증권업종은 제가 우선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느덧 바닥권 내에서 계속적인 바운딩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증권업종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증권업종들 같은 경우 상당히 사업 구조가 간단한데요. 우선은 수수료 기반으로 했던 부분이 가장 수익 부분을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할 수가 있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은 바로 인건비입니다. 하지만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담을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모두 다 이제 비용 처리를 하면서 앞으로는 고정비가 상당히 줄어들면서 영업이익 부분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이 앞으로 증권업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업종들은 지수가 만약에 해서 바운딩 해줘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각 증권사별로 특색 있는 증권업종들을 잘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약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앞으로는 특색 있는 회사가 아니면 자기만 경쟁력 있는 회사가 아니면 힘들 것 같은데요. 어제도 신일제약이라든지 DHP 코리아라든지 환인제약 같은 그런 경쟁력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모두 윗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제자리를 돌려놓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제약사들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칠 월 17일 목요일 오늘 우리장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코스피 시장 굉장히 양호하게 출발을 알렸습니다. 현재 0.32% 상승한 2019포인트에서 시작을 알렸는데 시가총액 대부분 상위 주들이 상승 출발을 알렸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강보합권에서 시작을 알리면서 코스피 지수가 조금 2020포인트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는데 역시나 글로벌 증시가 전일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장 초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오늘장 하락을 조금 대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역시나 어느 정도는 가파르게 오르거나 큰 폭으로 오른 그런 대형주 쪽으로는 일부 차익 실현이 가능한 장이 오늘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은 0.35% 상승한 557.62포인트에서 시작을 알렸는데 전일장 큰 폭의 기관의 매도에 의해서 이제 코스닥 중소형 개별주장이 끝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와는 반대로 오늘장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역시나 저는 하단을 550선 부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하락을 한다면 내일장 큰 폭의 반등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오늘 장부터 반등세를 보인다면 이제 조정세는 마무리되고 다시 한번 중소형 랠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선물시장도 0.27% 상승한 262.50포인트에서 시작을 알렸는데 전일장인가 선물 외국인이 큰 폭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글로벌 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팔기보다는 오늘장 매수로 일관하는 그런 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장 환율이 갑자기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큰 폭의 반등세를 보이면서 1030원대로 올라섰던 원달러 환율이 현재는 0.33% 하락한 1028원 전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단기에 너무 급반등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자닛 옐런 의장 자체가 금리 조기 인상을 조금 시사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렇게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국내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 이런 관점 하에서는 1020원대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10원, 1000원대로 다시 가파르게 내려갈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장 원달러 환율은 약세로 돌아서는 게 당연지사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는 흐름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2020선을 회복했는데요.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28% 상승한 15,422.87포인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증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빨간불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또다시 강세가 시작된 걸까요? 1.76%나 상승한 51,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1.58%나 상승한 28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는 소폭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포스코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기아차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생명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요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1% 넘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SK텔레콤 역시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CJ 오쇼핑을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이 켜져 있죠. 셀트리온과 파라다이스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CJ 오쇼핑은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와 CJ ENM, GS 홈쇼핑 모두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자, 정유성 PB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업종별 분위기 좀 짚어주실까요? 예, 모두 양시장 상승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쪽 보면요, 대부분의 업종에서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들과 보험 업종들만이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증권 업종들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동양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모두 1% 넘게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험주들이 오늘 약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생명, 동양생명, 삼성화재 모두 약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업종들도 초반에 환율 부분이 이제 급등하면서 자동차 부분 단기적으로는 반등세에 있었지만 차츰 매물대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는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쪽 모처럼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전기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을,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도 1%대 내외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강주들도 지금까지는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스코, 동국제가, 동부제철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화학주들도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롯데케미칼이 1.5%, SK이노베이션도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주들 특히 최근에 황우여 대표 같은 경우가 이제 교육부 쪽에 내정이 되면서 좀 밀렸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임비도 1.2% 올라가고 있고요. 조이시티, 컴투스, 웹젠, 엑포즈 소프트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부품 장비 쪽도 강한 모습인데요. 워닝 IPS 4.7%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STS 반도체, 서원인텍, 우전행한다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 수급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도 좀 매수해주는 모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나홀로 매수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274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과 개인이 각각 211억 원, 그리고 51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외국인은 글로벌 증시에 따라서, 오늘장 국내 시장에서 매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권에서 차익 실현, 특히나 펀드 환매 물량에 대한 아직까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기관권에서는 2,000선 이상에서 오늘장까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코스닥 시장은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이 15억 원 그리고 기관권에서 10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권에서 30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권에서 오늘장 코스닥 시장에서 큰 폭의 매도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매수세를 유지해 준다면 이제는 중소형 개별주 조정세가 끝나고 다시 한번 570선 탈환을 시도해 보려는 그런 움직임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선물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 현재 외국인이 280계약 그리고 기관이 한 85계약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개인권에서 415계약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선물시장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기관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전일장인가 이거래일 만계약 이상 외국인 순매수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장 큰 폭의 순매수를 보기는 힘들지만 글로벌 증시 상승에 따라서 외국인이 팔기에도 조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급시장 살펴봤고요. 이제 외환시장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현재 분위기 3원 10전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살펴봐 주시죠. 네, 금일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3원 10전 내린 1029원에 시작하여 현재 1029원대에서 주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시장에서 달러하는 앨런 의장의 조기 금리 인상 발언과 댈러스 연은 총재의 내년 초 금리 인상 발언 영향으로 대부분 통화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뉴욕시장에서 1개월물 NDF는 1031원대에서 마감되며 어제 종가 대비 스왑 포인트를 고려하면 2원 70전 정도 하락한 수준에서 마감하였습니다. 최근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반발 매도세가 시장에 유입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국내 시장에서도 하락하여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환율은 역의 매수세로 인하여 20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며 1036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금리 인하 기대와 미국 조기금리 인상 등으로 역의 매수세가 강하게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향으로 은행권 롱포지션 물량도 같이 유입되면서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며 1030원대 위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금리 이슈로 인한 원화 약세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젯밤 댈런 연은 총재의 인터뷰에서 경제 개선 속도에 따라 내년 초 혹은 더 빨리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고 밝혀 미국 기준금리가 시장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거기다 오늘 새벽에 공개된 미국 데이지북에서 미국 경제에 대해 고용시장이 나아지고 있고 소비 지출도 미국 전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혀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글로벌 달러화의 강세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최근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이 실현 물량과 1030원대 고점 내고 물량이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여져 상승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환시장에서 환율은 한때 1036원대로 급등하며 10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점 내고와 은행을 중심으로 한 이익 실현 물량이 시장에 강하게 유입되면서 1031원대까지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이후 역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었으나 1030원 초중반에서 내고로 상단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에서는 역의 매수세가 대부분 소화되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1030원대에서 내고 유입량에 따라 오늘 흐름이 좌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어제 이주열 총재 인터뷰에서 환율 인하에 대해서 부채가 늘어나 중기적으로는 소비에 제약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밝히면서 최경환 장관과 엇갈린 움직임을 보여 금리 인하 기대로 인한 매수세도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 오늘 환율은 강달러 분위기 속 최근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한번 쉬어가며 1030원대 초반대에서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일 예상 레인지는 1027원에서 38원 사이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그룹주가 현대로지틱스 지분 매각을 통해서 자구안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는 소식에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게임빌은 나흘 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기대작인 크리드카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페노션은 또 유상증자 결정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현대그룹주들 현대로지스틱스 그동안 파냐 마냐 지금 계획도를 많았었지만 결국 지분 전량을 6천억 원에 매각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현대상선이라든지 현대그룹주들 현금성이 이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선은 호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상선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엘리베이터 모두 다 강보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은 일본계 금융사죠. 오릭스와 현대그룹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특수목적 법인의 물류계열사 현대로지스틱스의 지분 88%를 전량 매각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로지스틱스의 지분이 어떻게 배분이 돼 있었냐면 현대상선이 47%, 현대글로벌이 24%, 현정은 회장이 13%, 현대증권이 3%를 기준에 갖고 있었죠. 이번에 지분 이제 매각이 되면서 이 지분 매각에 대해서 자금이 이제 각 회사로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그동안 우선 현대그룹주도 가장 큰 이슈는 현금성 자산이 좀 적다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번 호재, 특히나 현대그룹주들, 현대상선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현금이 말라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좀 단비가 내리는 그런 가뭄 속에서의 큰 단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제도 좀 많이 올랐었죠, 현대그룹주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통일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현대상선이라든지 현대그룹주도 상당히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이 호재,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근본적인 매출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일회성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것은 단기적인 호재. 그러면 장기적인 호재는 해운주들이 우선은 반등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게임빌입니다. 게임빌 3.2% 감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게임주도 좀 악재가 있었죠. 가장 큰 악재는 우선 그동안 올랐던 부분의 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차익 매물을 항상 갖고 있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좀 최근에 4영업일 동안 나왔던 부분, 여기서 좀 단기적인 반등세가 있었습니다. 특히 황우여 대표가 이제 교육 쪽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황우여 대표 같은 경우 게임 쪽에 대한 좀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여지를 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현대그룹주들하고 다르게 이것은 본원적인 현금 창출의 능력이 상당히 좋은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눌림목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상승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중소형주들 따라서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는 부분. 하지만 그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시장의 분위기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순이익단이 계속 숫자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밀렸던 부분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게임비를 먼저 보면요. 기대작인 이제 크리티카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좀 종목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인기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자리를 계속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빌 같은 경우는 뭐 구글 플레이나든지 아니면 애플 앱스토어에 동시에 이제 호황을 좀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게임빌 앞으로 게임의 수가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고 골고루 수익 비중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탄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페노션입니다. 페노션 아까도 현대상선 얘기했지만 우선은 뭐 해운 쪽이라든지 벌크 쪽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페노션은 이제 법정 관리에서 이제 졸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BDI 주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녹록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페노션 지금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상증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1,414만 주를 이제 제3자 배정으로 해서 이제 유상증자를 실시를 하고요. 아까 현대상선이 현대로지스틱스를 매각을 하면서 현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페노션은 자체 주식수를 늘려주면서 현금이 들어왔던 부분 당연히 두 가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논리는 현대상선과 똑같습니다. 본원적인 영업 부분이 좋아지지 않으면 유상증자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유상증자에 대한 뉴스는 지금 시초에 2.8%가 상승했던 부분으로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에는 여러 가지 실적 부분이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가지만 당분간 내에는 주가가 급반등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6 효과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LG이노텍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톤 스포츠는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승승장구하던 아이리버는 사흘째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종목 짚어봐 주실까요? 네, 먼저 LG이노텍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시간에 LG이노텍에 대해서 한번 AS를 해드렸는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가장 아름답게 올라온 종목이 LG이노텍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LG이노텍에는 굉장한 호재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 호재가 LG전자의 G3, LG전자의 휴대폰 사업부가 본격적으로 이익 개선에 들어갔다 이러한 포인트가 있었고 역시나 그에 따라서 LG이노텍 실적도 개선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LG전자 스마트폰 사업부에 국한된 사업을 하는 게 LG이노텍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사업부를 가진 LG이노텍 전반적으로 사업부별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LG이노텍이 7만 5천 원대부터 14만 원까지 정말 2배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장 소폭 1.4%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애플의 아이폰 6 효과다 기사는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상 애플의 아이폰 6 효과도 최근에 상승한 주가에 모두 반영된 상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상승은 그냥 장이 좋아서 기술적 반등을 보이는 것이지 뚜렷하게 상승을 보일 만한 그런 이슈나 모멘텀거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LG이노텍을 언제 팔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LG이노텍 추세가 완전히 꺾이는 것을 확인한 후에 팔아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11만 원 부근이었었는데 현재는 15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14만 원대까지 조금 조정세를 겪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1차 조정권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50% 이상 차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게 LG이노텍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모멘텀이 지금은 LG이노텍 주가에 대부분 반영됐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만약 제가 개인적으로 LG이노텍을 들고 있다면 사실상 100% 전량 매도 차익 실현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절반 이상은 차익 실현하고 가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알톤 스포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알톤 스포츠가 증권사 레포트를 통해서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이다 이러한 코멘트가 나오면서 오늘장 3%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톤 스포츠 이런 자전거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사실상 2분기가 최대 성수기입니다. 지난해 2분기 알톤 스포츠 영업이익이 35억 원으로 역시나 지난해 가장 큰 실적
실적을 거뒀는데 역시나 올해에도 2분기에 뭐 영업이익 증권사 레포트에는 40억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해놨는데 2분기에도 뭐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늘까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2분기 실적 역시 좋아지는 것 역시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된 상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 개인적인 스터디에서 뭐 5,000원, 5,500원대부터 굉장히 조금 이슈가 됐던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알톤 스포츠에서 뭐 안 하던 갑자기 광고를 TV 광고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자금도 조금 유통이 되는 상태에서 TV 광고를 실시하고 자전거 판매 그리고 특히나 전기 자전거의 판매가 글로벌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알톤 스포츠도 어느 정도 모멘텀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 모멘텀도 가미되면서 2분기 때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다는 두 가지 모멘텀에 의해서 현재 8,000원대까지 5,000원대에서 8,000원대까지 상승한 게 알톤 스포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의 상승세가 2분기 실적 사상 최대 실적에 기반한 상승세라면 어느 정도는 알톤 스포츠 현재 시점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돌아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해에도 실적을 잠깐 살펴보면 2분기 때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가 3분기에는 다시 BEP 수준 그리고 4분기에는 적자를 기록했던 게 알톤 스포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올해도 역시나 똑같은 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3분기 그리고 4분기 하반기가 불확실하다면 현재 주가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관점 하에서는 알톤 스포츠도 신규 매수는 조금 가급적이면 자제하면서 역시나 보유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이리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SK텔레콤으로 뭐 피인수된다 이러한 모멘텀에 의해서 2,000원이 안 되던 주가가 단기에 9,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4배 가까운 상승을 보인 게 아이리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SK텔레콤에 피인수되는 건 굉장한 호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4배가 갈 그런 호재인가 저는 아직까지 조금 의문이 드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이리버는 보유하신 분들은 전량 매도하는 그런 투자 포인트를 드리겠고 만약에 신규 접근을 해보겠다 이러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신규 매수는 하지 말아보자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외국계 러브콜에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고요. 원익 IPS 역시 반도체 매출 증가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반면에 MJB는 최대 주주 지분 매각 공시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소식 전해주시죠. 예, 먼저 SK 하이닉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외국계 수급이 또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선 반도체 업종도 상당히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꼭대기일까라는 이제 끊이지 않는 그런 의문이 상당히 있는데요. 우선 중요한 것은 이 주가가 올라갔던 폭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폭이 더 크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제도 외국인들과 기관들 쌍끌이 매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여실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 상당히 호황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사고 급반등 구간에서는 조금씩 털어주는 그런 물량을 전량 매도, 전량 매수가 아니라 운용을 하는 그런 묘미가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52,000원 거의 저번에 신고권을 다시금 한번 갱신을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음 분기 영업이익을 계속적으로 체킹을 하고 또한 디램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낸드 플래시 쪽에 대한 성장률 그런 걸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통 투자자분들 한번 사면 끝입니다. 그러면 언제 팔지 몇 프로 먹으면 팔지 그것은 상황을 체킹을 하면서 그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할지를 정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아직까지는 확인하는 부분에서나 계속적인 ING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내가 다 알기 힘들다라고 하면 수급 따라가는 것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장비 업종이죠.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상당한 실적 상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삼성전자에다가 낸드 쪽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디램 신규 생산도 계속적으로 투자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매출이 2015년도에는 2,650억 원의 매출이었던 것이 3,500원 단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실적 개선세가 계속적으로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원익 IPS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이익단이 좋아질수록 계속적으로 세계 빅3 반도체 회사와는 격차를 늘리기 위해서 원익 IPS라든지 테스 같은 회사에다가 계속적으로 발주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으면 SK하이닉스가 밀릴 때 원익 IPS도 같이 밀릴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확인을 같이 하면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MJB인데요. MJB 오늘 급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최대 주주가 지분 일부를 매각했다는 소식에 의해서 급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 골든 레인이 MJB를 인수한 후 보관을 맡겼던 이제 부동산 전문 회사죠. 옥스피탈이 보유한 MJB 주식이 없다라고 지금 조회 공시 답변에서 지금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그 대주주가 이렇게 물량을 팔았을 때는 회사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악재가 있다든지 상당한 신뢰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선은 보수적으로 피하고 봐야 된다. 소나기는 피하고 비가 그친 데 다시 접근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요, 외국계들의 매도 공세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LG전자는 실적 기대감과 외국인들의 순매수세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유신소재는 회사 분할 결정에 3거래일째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세 가지 소식 전해주실까요? 예, 먼저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장까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이버가 최근에 80만 원을 다시 탈환을 하면서 이러한 글로벌 SNS 관련주가 다시 상승 랠리를 가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장밋빛 희망을 내놓는 증권사나 이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닛 옐런 의장이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의료 그리고 SNS 이러한 관련 인터넷 업종에 대해서 고평가 논란을 자닛 옐런 의장이 직접 언급을 하면서 전일장에 큰 낙폭을 거둔 게 네이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여파가 오늘장까지 조금 이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자닛 옐런 의장이 그런 청문회에서 직접적으로 업종에 대해서 고평가다 이렇게까지 좀 논란이 일어날 만한 언급을 했어야 되느냐 조금 의문입니다. 자닛 옐런 의장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먼저 언급한 것이 아니라 질문이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조금 답변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역시나 그 발언에 의해서 네이버가 주가 하락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이라면 이제는 악재는 대부분 마무리되는 단계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현재 시점에서 크게 하락할 일은 조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LG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LG전자가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의해서 오늘장 2%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LG전자의 차트를 제가 잠깐 띄워놨는데 LG전자는 올해 3월 달에 바닥을 찍고 한 5월 달에 1차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때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날이었는데 1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그날 잠깐 올랐다가 다음날 다시 한번 큰 장대 음봉을 맞았었는데 1분기 실적이 개선된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냐 모두 기관권이나 투자자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58,000원대부터 7만원대까지 1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차익 실현을 하면서 LG전자의 주가가 다시 하락을 했었는데 오히려 2분기 실적은 더 큰 폭으로 개선된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면서 8만원대까지 재차 상승을 했던 게 LG전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LG전자의 휴대폰 사업부 G3가 글로벌적으로 호평을 받으면서 국내에서도 G3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과연 3분기, 4분기에도 이런 휴대폰 사업부의 실적 개선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폰 6가 본격적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LG전자의 G3 폰이나 아니면 신규 나오는 라인업 휴대폰 자체가
LG전자가 또 한 번 또 큰 호황을 조금 거두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가 2분기 실적이 아직까지 발표 전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의거해서 오늘장 그리고 향후 며칠 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인다면 만약에 저점에 사신 분들은 일부는 차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물량은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을 충분히 해본 다음에 3분기에도 실적 개선세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2분기만큼의 실적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지속적으로 다시 팔았던 물량을 사도 늦지 않는다 이런 관점 하에서는 LG전자도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대유 신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유 신소재가 물적 분할 이슈가 터지면서 전일장 하한가 그리고 오늘장까지 5% 가까운 개파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 이슈 제가 대유 신소재라는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 보지 않았는데 물적 분할 이슈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유 신소재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장사로 남겨두고 나머지 가칭으로 대유 글로벌이라는 기업을 비상장사로 물적 분할을 하는데 사실상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해서 회사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그런 회사 상황이 크게 달라지거나 그러한 면은 없습니다. 단지 그냥 물적 분할을 해서 자회사격으로 신설되는 회사를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유 신소재의 모멘텀이 꺾인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저가 매수가 가능한 게 대유 신소재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대유 신소재에 대한 AS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멘트가 시멘트값 인상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고요. 미래에셋증권은 급락 하루 만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현대시멘트, 시멘트값 인상 소식에 의해서 상한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매 단가는 톤당 75,000원에서 지난 2012년 2월 이후 28개월 만에 올랐는데요. 1.9%가 인상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올랐다고 해서 상한가를 갈 정도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현대시멘트 그동안 낙폭이 굉장히 컸었죠. 그런 부분은 이제 되돌려주고 있는 차원에서 인상 소식과 맞물려 있고요. 사실은 시멘트 관련주들 현대시멘트 말고는 성신양이라든지 여러 종목들은 이미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나 좀 낙폭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과는 좀 다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움직임이라고 하면 현대시멘트는 동양시멘트와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오늘 상승세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앞으로 당분간에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시멘트 인상으로 지금 다른 종목들은 주가가 충분히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의 움직임이 키 맞추기식으로라고 하면 이번 주라든지 다음 주까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시멘트라든지 동양시멘트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은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키 맞추기로 보면 단기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 미래에셋증권인데요. 어제 미래에셋생명 인수 소식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낙폭이 상당히 컸었죠. 거의 하한가의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3.4% 어느 정도 반등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선은 미래에셋생명보험 지분을 매입한다는 소식에 의해서 주가가 부담감이 있었죠. 우선은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미래에셋생명의 이제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보험사, 증권사 모두 다 좀 부담이 있는 그런 업종군 내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 있다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라면 조금은 중립적인 좀 의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동훈 멘토, 동양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와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양책 기대감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코스피 2000선 박스권 상단 영역에 위치해 있다.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대형주, 중소형주 흐름 반전, 낙폭 과대주 접근 유효하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양호한 수급 여건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포트폴리오 비중 유지하고 관망 전략을 유지하자라고 제시해 주셨네요. 네, 오늘은 동부증권 용산지점의 김현겸 주식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지금 양호한 수급의 영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2000선을 최근에 외국인이 이제 수급이 양호해지면서 2000선 위로 올라온 상황인데요. 물론 2000선에 올라오면서 기관들은 계속해서 여전히 좀 매도 관점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주식형 펀드의 움직임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제도 2천억 넘는 그런 펀드에서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저께도 1,000억 넘는 순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 기관들도 오히려 지금 현금 여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기관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죠. 실적 시즌에 앞서서 실적을 확인하고 좀 들어가겠다는 그런 심리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순간 오히려 실적이 예상치보다 나쁘지 않은 종목들은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은 아무래도 납폭과대, 수출 관련 납폭과대 주식들이 어떻게 보면 타겟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중국 관련 주식, 중국 지수 역시 최근에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2분기 중국의 GDP가 양호하게 발표가 됐고 그것이 유럽으로 전이가 돼서 유럽 시장 어저께 큰 폭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여건에서는 대형주 계속해서 대형주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기존과는 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여건도 좋지만 예전에는 어떤 특정 종목,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한국전력, 삼성전자 이렇듯 어떤 특정 종목의 배팅을 외국인이 했다면 최근의 움직임은 우리나라 시장에 배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건에서는 지수 상단을 굳이 저희가 막아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얼마나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외국인 수급을 보면서 지수의 상단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는 그런 방법의 투자 매매가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쪽에 있어서 대형주에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급등했던 그런 건설주들은 쉬고 있지만 지금 오히려 지금 상승 초입의 국면에 있는 조선주라든지 화학주 이런 쪽 관련 주식들은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현겸 주식팀장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짜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구 매수입니다. 자, 시장 이제 완연한 상승 가닥세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관망세를 외치던 전문가들이 드디어 이제 시장이 위쪽으로 간다라고 말을 바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고 고점을 횡보하고 그 구간이 지금 맞닿는 구간이 거의 왔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장의 완연한 상승세를 예측해 드렸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말 안 하고 갈 수 없습니다. 52,200원 지금 오늘 금일 또 신고가를 갱신해 가고 있습니다. 자,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안 가면 제가 전문가 생활 그만두겠다는 얘기까지 드렸던 만큼 정말 시원하게도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전자가 지금 주도주군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 간다 확 간다.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또 그리고 7월 전에는 바로 하반기 주도할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관련이죠. 오이솔루션 전일도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게 올랐고 효성 ITX 금일 7%나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재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SK CNC 코콤 오늘 코콤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S넷 역시 다시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고 SK 하이닉스 말할 것도 없죠. 어버브 반도체 물론 신용 물량 때문에 좀 소폭 하락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시장은 계속 상승 쪽으로 가닥을 지금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0포인트를 완전히 뚫어놨죠. 그러면 여기서 지켜준다면 바로 고점에서의 횡보가 또 이어지는 것이고 저점을 높여온 구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시세 분출 분명히 이루어지리라 보여집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 계속 지금 시리즈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간다 3000포인트에 대한 얘기 드리고 있고요. 화요일 날 간다 확 간다. 수요일 날 간다 또 간다. 자, 목요일 날 오늘 뭡니까? 간다 훅 간다. 자, 그리고 바로 이 금요일 날은 이 한 주를 정리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시리즈물로 갖고 있으니까요.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다 훅 간다 날입니다. 어떤 기술이 신기술이요.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을 하면 기존에 있던 기술이 사양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속 충전이 나오면 무선 충전 기술은 아무 필요가 없게 된다. 왜? 30초 만에 완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오는데 어떻게 무선 충전, 그 불편한 무선 충전기를 들고 다니겠느냐. 결과적으로 그 무선 충전 기술이라는 것은 IT 기술이라는 것은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하면 기술이 나오기도 전에 사양화될 수 있는 산업이라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때 무선 충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급속 충전이 나오고 난 이후로 바로 여러분들께서 이 리스크를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올해 초부터였습니다. 지금 무선 충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지금 급하게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죠? RF텍 보시면 계속 급락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크로바하이트 계속 급락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반등을 주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RF텍을 먼저 좀 살펴보자면 물론 RF텍이 무선 충전만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만큼 올랐던 것은 즉 여기서 이만큼의 상승폭이었죠. 이만큼의 상승폭. 여기까지는 무선 충전이 아니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만큼의 상승폭은 결국은 무선 충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것이죠. 그 기대감은 산업이 사양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거품이 덜 빠진 자리고 거품이 다 빠졌다고 보기 힘듭니다. 적어도 이 구간까지는 내려와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살짝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자리대를 턴하는 자리대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무선 충전은 보실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크로바이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이 올라온 구간, 무선 충전에 대한 기술 때문에 올랐고 거품 빠졌고 다시 무선 충전 때문에 거품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거품이 빠져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솔테크닉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솔테크닉스가 그나마 무선 충전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안전하게 보입니다만은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품이 확 빠졌죠. 그죠? 그리고 횡보가 나오고 있고 횡보가 나올 때 박스권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역시 무선 충전 관련 기술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거예요. 캠트로닉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굉장히 좀 위험성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까지는 빠져줘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가더라도 이런 종목군은 단순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꼭 좀 참고하시고요. 일단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상승 가닥 속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을 강조하더라도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타고.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도 꼭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반기 주도주군이 명확히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주에 간다 확 간다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영유아 관련, 즉 영유아 관련 중국 중산층 확대에 관한 얘기들이었습니다. 자, 이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자,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자, 한번 보세요. 1일 동안에 일봉입니다. 보령 메디앙스 한번 보시면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 아침에 말씀드렸죠. 그다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화요일 날 아침이죠. 화요일 날 아침에 말씀을 드렸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고 아방스폰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기적인 모멘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중기적인 모멘텀이 부과된 데다가 자, 여기에서 바로 중국 중산층의 확대는 소비 패턴의 변화가 중기적으로 이어져 갈 것이다. 그렇다면 눌림목 구간에서 무조건 접근하시는 방식이 맞다라는 얘기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시장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제 2022포인트를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즉 고점에서의 횡보 자리대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이제는 완연하게 박스권을 뚫고 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제일 먼저 코스닥이 올라와서 코스피의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드렸고 코스닥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코스피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확한 시황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시황을 믿으십시오. 쓸데없이 무조건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는 떨어진다, 판다 이런 식의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그런 근거 없는 얘기들이 시원하다는 말로 시원하다는 얘기 때문에 맹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큰일 납니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무조건 시장이 오르면 오르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떨어지면 떨어져야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왜 전문가가 나와서 불마켓, 베어마켓을 나눠가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제는 시장이 그만큼 투명한 시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꼭 좀 참고하십시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 거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글로벌 증시와 발맞춰서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22포인트까지 올라선 수치에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558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